멜로잉 팩토리 이준영 대표님을 김서인의 톡톡쇼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이준영 대표님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지금은 회사 대표이지만 원래 연구원으로 시작을 했고 조금 연구 쪽에 최적화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연구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한번 팔아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차린 사람입니다. 연구라면 어떤 연구 쪽이실까요? 제가 원래 서울대학교에서 의공학과라는 쪽에서 생체신호 측정기기와 생체신호 처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후에도 박사를 따고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면서 관련된 분야를 연구를 했고, 그러다가 제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으면은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CTO? 제 네. 영역은 CTO가 훨씬 더 큽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제품을 팔기 시작했고, 뭐 네. 마케팅도 들어가고 네. 담당할 인원이 없으니까 네. 제가 대표로서 그쪽도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여태까지 개발 과정에서는 저는 오히려 개발팀장 CTO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심플하게 나는 연구와 네. 개발과 CTO를 하는 사람이다 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네. 그 외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기술 개발자로서 사실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터득한 기술들은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대학교 때부터 의료공학 쪽을 연구해왔던 이유 자체는 사람을 돕고 싶은 솔루션을 만들고 싶은 네. 기술자이다. 네. 훨씬 네. 좋은 말을 플러스 해주셨네요. 네, 멜로잉 팩토리 네. 2020년 1월에 네.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스타트업을 시작하시게 된, 도전하시게 된 이유와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제가 박사 과정을 할 때부터 이미 제가 주제로 삼은 연구 자체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신호로 혈압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그거를 서울대병원에서 연구를 좀 더 고도화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할 때 당시에는 스마트워치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솔루션을 팔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한 반년 정도 더 연구를 해보고 투자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슬립테크 쪽도 뜨고 이쪽도 관심이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한번 피버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듬을 네. 개발하셨잖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리듬이라는 브랜드명은 최근에 개발을 했어요. 8달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사업적인 노하우가 없어서 네. 처음에 아이템을 슬리폴로지라고 지었어요. 5글자이고 네. 와닿지도 않고 네. 뭐가 딱 뛰어나지도 않고 검색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네. 그 브랜드를 저희 디자이너와 함께 다시 한번 바꾼 거고요. 시장을 봤을 때 저도 한 2년 전에 이 슬립 사이클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슬립 사이클이라는 앱은 일단 이걸 말해도 되나요? 경쟁사인데? 네네. 자는 중에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그걸로 수면을 예측해주고 알람을 준다라는 컨셉을 가진 굉장히 큰 앱이에요. 다만 그 앱을 사용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수면 트래킹에 대한 정확도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연구원 출신이니까 당연히 구글 스콜러에 가서 슬립 사이클, 애큐러시 이렇게 적어서 확인을 해봤죠. 물론 애큐러시는 잘 안 나온다라고 연구들에는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잘 트래킹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전문으로 하는 거는 생체 신호니까 생체 신호를 어떻게든 침대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만들면은 더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게 지금의 리듬이고요. 다양한 방향을 택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을 착용을 해가지고 웨어러블에서 신호를 얻어가지고 이제 수면을 측정한다든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슬립 테크 아이템이면 편리해야 된다. 편리성이죠. 그거를 포커스에 맞춘 하드웨어를 개발했고 거기 하드웨어에 맞는 알고리즘과 서버와 앱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최소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를 목표로. 네. 가장 사람의 라이프 패턴을 안 바꿔야지 솔루션이 진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때문에 한 번 설치를 하면은 네. 사용자가 터치를 안 해도 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솔루션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슬리퍼노믹스 네.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에 60만 명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통계가 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웨어러블, 논 웨어러블
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슬립테크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드셨을까요? 저는 일단 알고리즘 전문가니까 알고리즘을 AI로 개발을 하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수면에 대한 데이터도 이미 오픈 데이터 셋으로 있고 그걸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우리 하드웨어가 거기에 적용이 됐을 때 정확한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위듬은 근데 측정 솔루션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진동을 통해 가지고 수면 질을 향상해 주는 솔루션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일단 알람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저희가 쓰고 있었던 슬립 사이클 같은 경우도 스마트 알람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편리할 때 깨워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소리보다는 잔잔한 진동으로 깨워주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 만든 베타 버전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웨어러블 트래킹 앱에다가 진동 알람 솔루션이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완성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서 몇 가지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면에 대해서 제일 원하는 건 아무래도 빨리 자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또 만들지 막 고안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품에는 이미 진동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동 모터로 수면 유도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했더니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나오더라고요. 네, 우연치 않게 그런 백그라운드가 나와서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지금의 위듬의 완성체가 됐습니다. 네. 수면 유도를 하고 수면 트래킹을 해주고 아침에는 진동으로 깨워주고 조금씩 추가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네. 볼 수 있는 제품인가요?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한 98%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8월 16일이죠.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킥스타터라는 플랫폼에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9월 29일 날 이게 마무리가 되고 양산을 10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서 킥스타터에서 구매하신 분들께 먼저 보내드리고 그 후에 정식 한국이랑 미국 출시는 아마 11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기업에서도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슬립테크로 수면 관리 제품들이 출시가 이제 되고 있고 또 출시 예정인데 스타트업인 멜로잉 팩토리에서 곧 11월에 출시 예정인데 소비자들이 실용성 있게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매력이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 아마존이랑 구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존이랑 구글에서 헤일로랑 구글 네스트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UWB 레이더를 쏴가지고 이제 수면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WB 레이더를 쏘면은 호흡수를 측정하고 호흡수에 통해서 수면을 예측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해본 사람들로서 경험해본 것은 사람들은 사실 데이터만으로는 만족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장비를 샀고 데이터가 재밌으니까 보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사용하면은 그 데이터를 보는 사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슬립테크에 진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거를 진동 모터를 넣어서 만든 것이고 위듬이 그래서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양산을 통해서 해보니까 진동 모터를 플렉시블한 제품에 넣고 깔끔하게 양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퀄리티 컨트롤 이슈도 많고 그런 면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주는 서비스가 사실 되게 많이 기획을 했어요. 앱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포인트는 진동으로 사용자를 수면에 유도를 하고 조금 더 빨리 자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게 누워서 이제 핸드폰 한 2시간 하다 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안 잘 마음으로 누워 있는데 이게 수면제처럼 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마음이 생길 때 핸드폰을 안 하고 요거 진동을 켜고 있으면 수면이 오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제대로 깨워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천천히 깨워줘서 좀 더 찌뿌둥하지 않고 막 알람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게 깰 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솔루션이죠. 굉장히 매력 있는 솔루션이네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을 잘 때 수면에만 아니라 미라클 알람 모닝에도 도와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나요? 알람 자체의 만족도가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앞으로도 저희가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해주는 필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나도 좀 사용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보내드릴게요. 리뷰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3년이니까 네. 한 거의 3년 정도 네. 네.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데 스타트업의 시작과 도전이 네. 어떤 재미가 있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재미라고 하면은 저는 대표인 입장에서 네. 제가 상상한 제품을 만들고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 것을 하니까 제가 네. 아무리 주 7일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일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만족도를 느끼고 솔루션 하나하나 고칠 때마다 네. 제품이 완성되는 거를 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어려움도 굉장히 많죠. 네. 당연히 저희가 완벽한 팀도 아니고 저희도 경험이 막 10년, 20년 차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처음 상상했을 때보다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특히 지금 뭐 양산할 때는 저희가 연구자, 개발자 입장으로서 여기서 하드웨어를 깔끔하게 만드는데 양산에 들어가면 또 그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빨리빨리 생산을 하고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제일 큰 문제점은 저희는 일단 개발자랑 디자이너들로 만들어진 팀이다 보니까 사실 마케팅이랑 세일즈가 이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습니다. 그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다국적 지금 팀원들이 네네. 있으신데 어느 나라 팀원들하고 함께 일하고 계신가요? 저랑 비슷하게 유학생 출신 분이 저 끝에 한 분 계시고요. 네. 미국인 한 분 계시고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저희 앱 개발자고 불가리아 친구가 저희 서버 개발자고 여기 저희 디지털 마케터 분은 체코 분이시고 그리고 한국인 디자이너 두 분 더 계십니다. 멜로윙 포터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표님만의 또 회사만의 슬로건이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 미션은 일단 제가 정했을 때는 Health Without Hassle이라고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강함을 귀찮음 없이 유지하기. 일상생활에 있는 패턴 속에서 강한 솔루션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의 첫 스텝이 이제 리듬이라는 거. 연구도 같이 계속 하시고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상이 굉장히 사이클이 바쁘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바쁜 일상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회사에 오면 한 9시가 되고요. 9시부터는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를 어젯밤에 생각났던 솔루션들을 다 한 번씩 코딩을 해서 만들어 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장비에서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뭐 직원들이랑 얘기도 하고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할까?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 그거 같이 고민해서 대답을 해준 다음에 여러 가지가 하죠. 그러면은 보통 6시까지는 금방 갑니다. 직원들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저는 다시 연구를 시작하거나 정부 과제를 많이 하니까 스캐닝 같은 거 막 여러 개 하고 보통 한 10시쯤에 끝나서 피곤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고 집에 가고요.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가서 삽니다. 거의 사이클이 일로 시작해서 일로 이제 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이지만 그래도 잠깐의 또 힐링도 하고 하셔야 또 좋은 아이디어, 솔루션도 나올 텐데 그 힐링의 시간, 취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내실까요? 저는 일단 주중에는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운동을 하실까요? 일단 매일 자전거를 탑니다. 저는 출퇴근을 자전거로 타고요. 몇 킬로 자전거? 사실 엄청 멀진 않아서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일단 강남이나 서초구에 미팅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많이 탈 때는 한 15에서 20km 정도 타는 것 같고요. 자전거 타고 음악 들으면서 힐링도 되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주말에는 보통 6시까지 일하고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어요. 많은 부분이 일로 차지하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가 아니라 그 외의 연구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알고리즘 개발자와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연구가 되게 잘 나왔는데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인데 연구지만 그리고 일이지만 힐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출신으로서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지나온 시간, 현재, 이제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가야 할 방향 속에서 가장 선물 같은 소중한 사람과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공부만 하던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말썽꾸러기였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저희 할머니가 키워주신 적이 많아요. 할머니가 되게 친했고 지금도 할머니한테 되게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외로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준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이제 저도 성인이 됐으니까 느끼고 있잖아요. 그게 조그만 금액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의 고집을 통해서 제가 해외로 가게 되고 지금과 같은 라이프스타일도 뭐 해외에서 교육도 받았지만 언어도 그렇지만 이 마인드셋 자체가 갇혀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요. 당연히 저 부모님 최고죠. 네. 함께 미래를 펼쳐가고 있는 팀원들에게는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준 직원들한테는 항상 너무 고맙죠. 제가 믿을 수 있는 팀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의공학 공부를 하셨는데 슬립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앞으로 이제 슬립테크나 의공학 쪽으로 꿈을 키우는 꿈나무들이 도전하고 꿈을 키운다면 매력 있는 잡이 될 거야라고 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 키워드가 있을까요? 아직 이제 대표님도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저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공학자 입장으로서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가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는 거는 좋지만 사실 저같이 마음고생을 안 하려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한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공학이란 필드 자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사람을 돕는다는 거 분야가 의공학을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쪽 분야를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미래라고 보고 있고 분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해 줄 만한 분야일까요? 저는 강추합니다. 미국 Job Satisfaction Survey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번 탑 상위 5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 처음에는 2년 아니면 제품 나오고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멘탈이 있었는데 롱게임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조금씩 늦어지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이겨낼 마인드세트가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챗 GTP 이런 걸로 이제 연결되면서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 키워드로 2023년도에는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슈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스케어, 슬립테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최근에 있었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실까요? 일단 슬립테크 넘어서도 메디슨 자체도 2014년 정도부터 AI는 계속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솔루션들이 지금 좀 시장에 많이 나간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엑스레이에서 보통 의사가 판별을 하잖아요. 그럼 판별을 할 때 그 뭐 종양이 있는지 이런 걸 판독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 보면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AI를 활용해서 사람의 생체 신호를 통해서 수면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컨슈머에 다가간 솔루션을 저희는 만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립테크를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헬스케어로 발돋움하는 기업으로 가는 게 꿈이시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가 만든 위듬이란 제품 자체가 저희 핵심 기술을 기반하고 있는 슬립테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이런 논-웨어러블 센서에서 심박 파형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심박수 뽑고 움직임 뽑아서 수면을 예측하는 것이 위듬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 잠을 잘 때 저희 센서를 사용해서 심박 파형을 계속 잘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미래가 상상이 되냐면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니면은 걸렸는데 대응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이 확인해 보니까 뭐 전신마비가 됐다.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위듬 서비스의 미래는 이런 논 콘택트 센서로 수면 중 응급 상황을 디텍트를 하고 실시간으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퍼뜨리고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얹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헬스케어, 사람을 살리는 위급 상황에. 의공학이니까 그런 건 해야죠. 미라클 모닝을 돕는 위듬. 소리 없이 상쾌하게 깨워주는 알람 기기가 필요하다. 비접촉식 수면 측정과 수동형 스마트 알람 기기 위듬. 더 멋지게 글로벌하게 날개를 펼쳐주시길 멜로잉 팩토리 이준영 대표님 꿈과 목표에 응원드립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